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권력이 스트레스. 재밌으시죠? 돈, 권력. 네. 누구나 하죠. 네, 누구나 다 돈 벌려고 하고 누구나 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정치인,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정치인입니다. 언론하는 사람들도 이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NGO, 시민단체, 이분도 이제 권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고 보면은. 돈을 하는 사람들, 근데 누굴까요?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하는 사람들이죠.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는 이제 둘 다 추구하는 겁니다. 네, 돈과 영향력이죠. 영향력의 다른 말이 권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이 있거나 하여튼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잘하죠. 네, 잘 나간다, 세상을 바꾼다, 또는 세상에 기여한다. 네,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과 권력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거의 다 돈과 권력의 역사다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죠. 네. 물론 상당수는요, 돈과 권력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은 기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사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스스로 이제 돈과 권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상당수는요,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남의 것을 뺏은 겁니다. 네, 남이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뺏는 게 거의 인류의 역사죠. 이제 이게 침략과 약탈이라는 겁니다. 침략과 약탈. 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뺏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남을 해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를, 문명의 시작을 한 5,000년 됐다 그러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해가지고 한 5,000년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고 이게 거의 한 10,000년 전부터입니다. 거의 10,000년 전부터. 이 10,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을, 인구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이제 현재가 7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0,000년 동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700억. 그 중에서 약 20%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생물들은 거의 다 자연적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동물들이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먹이가 되는 거죠. 이래서 죽는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다 자연적으로 죽죠. 근데 사람은 사람을 먹기 위해서 죽이진 않죠.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또는 내가 그 사람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거의 20%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요, 이 사람만이요, 이 동종을 죽입니다. 네,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동종을 죽이죠. 어떤 생물도요, 자기 동종을 갖다가 죽이는 생물은 한두 건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경우는 없죠.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같은 종족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이 돈, 권력이 스트레스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겠죠. 네. 첫 번째, 내가 안 가졌으면은 가지고 싶어서 스트레스겠죠. 네. 안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면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게 참 기준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불만이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인도 가서 본 사람들은요,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요, 그냥 누더기 같은 걸 입고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걸치고 있는 이 누더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 가져서 스트레스. 두 번째, 더 가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이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힘들게 노력해서 내가 시간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남의 것을 뺏는 거죠. 네,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알고 보면은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남을 해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됐어요. 이미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네.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빚을 빌려서, 그러니까 돈을 더 벌려고 빚을 빌려서 재테크를 했는데 빚만 생긴 거죠. 이게 이제 더 가지려고 했을 때 오히려 가진 것보다 더 잃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세 번째, 나는 뭐 더 가지려고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남들이 시기를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그럽니다. 네, 내가 더 가질성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유산 상속을,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유산 상속을 받을 생각이 없는데 그런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산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거나 못 갖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미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진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네, 가진 사람들도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스트레스일까요? 첫 번째, 이 가진 것을 그냥 관리하는 것만 해도, 내 가진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관리하려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게 많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한테 손을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뭐 하여튼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나한테 손을 벌리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요, 내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해야 할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 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또 스트레스입니다. 네 번째가요, 내가 갖고 있으면요, 내 것을 뭐 달라거나 뭐 이렇게 뺏으려고 하진 않아도 기대를 합니다. 기여하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가진 자니까 기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부를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멋지게 얘기한 말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가진 자는 베풀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이래서 자꾸 기대를 하니까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뭐 내가 내켜서 하면은 스트레스가 아닌데 이게 남의 기대에 의해서 자꾸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졌을 때는요, 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간에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졌다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이게 결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를 잃게 되고 가족을 잃게 되고 친척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가져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돈, 권력, 뭐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이거 어떻게 쉽게 하면 될까요? 근데 생각보다요, 되게 쉽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요,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기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기. 그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비교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남하고 비슷해야지,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보다 낮추면 돼요. 그냥 내가 남은 남이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가진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두 번째, 내가 과거에 가진 것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내가 잃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큰일 났다. 뭐 정말 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모든 걸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근데 잘 따져보세요. 내가 그렇게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재 가진 게 보통 사람이 가진 것보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와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잃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가졌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게만 안 생각하면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쉽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요, 내가 가진 것에 이미 만족하고 있다면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더 만족하기, 즉 더 갖기를 원하느냐. 네, 이걸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정작이요, 본인이 질문하지 않고요, 그냥 남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더 가지려고 한다. 그게 남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물어보면은요, 또 정작 내가 더 이제 노력을 해서 더 갖잖아요. 그럼 시큰둥이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원했는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남이 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그걸 갖다가 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질문입니다. 네, 돈, 권력에 대해서 쉽게 하길 원하신다면은 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더 갖기를 원하는가? 근데 상당수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갖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요, 내가 자신한테 질문해서 내가 더 갖고 싶다. 네, 그러면은요, 그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쉽게 하시라는 거죠. 그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쉽게 하기를 해보세요. 제가 쉽게 하기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보라는 거거든요. 나는 돈과 권력을 더 갖기를 원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렇게 자신한테 질문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엔 막막한데요. 자꾸 질문하다 보면은요, 답을 찾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답을 점점 쉽게 찾아가거든요.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갖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쉽게 하기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줄이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관리해야 되고 추근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지키려고 해야 되고 또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줄이면은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스트레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내가 가진 것에 아무리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상당수가 가진 것의 70%는요 전혀 안 쓰는 것들이에요. 내가 손이 안 닿는 것들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왜 갖고 있으면서 공간 차지하게 하고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진을 빼냐는 거죠. 다 줄이세요. 네, 70% 쓸데없는 것들 다 줄이시면 됩니다.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요. 내가 3개월 동안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다 내던지면 돼요. 네, 그냥 하여튼 누구한테 줘도 되고 기부해도 되고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되고 여하튼 남한테 줘버리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없애버리던가.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남한테 기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부 이런 것들이죠. 네. 근데 이것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억지로 하면 또 스트레스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면 또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가진 걸로 남한테 나는 쉽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롭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 기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돈, 권력이 이게 계속 스트레스일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만 바꾸면은 당장 돈, 권력은 나한테 즐거움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